네, 김영상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비 오는데 오늘 아침 일찍 나오셨죠? 네. 시통할 때문에 늘 일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통안에 그분 한번 우리 초대해야 되는데 말이죠. 네네. 곧, 네. 네. 오늘 고생하시는. 네. 신통할 뉴스가 나름대로 이제 그만 자리를 잡아가 나가는 것 같아요. 일찍 네. 새벽부터 나가세요. 자, 오늘 준비하신 거는 윤석열이 자초했다 미국의 도감청을 네. 정상회담에서 받아들이 빅 엿이죠. 엿먹는다 이 얘기죠. 네.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 한 9일 남았나요? 아, 그렇습니까? 이제 방미를 아. 9일 남기고 예. 있는데, 뭐 지금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네. 미국의 도감청을 윤석열 스스로 불러냈다. 아, 불러냈다? 네, 라는 주제로 저희가 윤석열이 취임한 이후에 쭉 지금까지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2022년 5월 취임하자마자 바이든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랬죠. 네, 예. 오자마자 윤석열을 만나지 않고 삼성 공장으로 갔었죠. 아, 바로 갔죠? 네네. 네, 맞습니다. 기억하시네요. 예, 아. 그때부터 이제 네. 윤석열에 대한 약간의 패싱의 어떤 느낌이 있었죠. 예, 그리고 8월 4일, 8월 4일 당시에 이제 미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방한을 합니다. 맞아요. 네, 낸시 펠로시가 미국에서는 서열 3위, 그럼요. 엄청 높으신 분인데. 미국은 의회가 권력이 셉니다. 네네, 그렇죠. 낸시 펠로시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대만, 일본을 거쳐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근데 나머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예. 국가 원수급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은 네, 술 먹고 있었죠. 윤석열만 김건희와 연극을 보고 그다음에 배우들이랑 술을 먹었죠. 네, 인근에서. 네네. 네. 이때 낸시 펠로시가 방문하기 2주 전부터 계속 면담 요청을 해왔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방안에서도 면담 요청을 계속 했지만 거절했다라는 아, 거죠. 그래요. 예. 좀 기분 나빴겠네요. 네, 미국에서. 근데 과연 윤석열이 그럴 수 있는 깡이 있을까? 그렇지 누가 시켰을까? 아, 네, 여기에서도 약간의 천공의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 네. 그런 문제가 또 있었군요. 네, 그리고선 그 다음 달이 8월 5일 날 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네. 전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이 인터뷰를 합니다. 예. 예,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전문가들 펠로시 의장 방안, 미한 관계 확정 재확인, 윤 대통령 회동 불발, 네. 중국 때문이면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오자군요. 중국 아니라 중국 네네네네. 때문인데. 펠로시를 안 만난 것은 한미 관계에서 굉장한 모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8월 7일 날 네. 갑자기 우리나라 안보실 제2차장 전격 사퇴를 합니다. 지금 이제 김병상 기자가 정리하는 걸 보니까 연속됐네요. 네, 뭔가가 이상한 기류가 네. 보이고 있는 거죠. 사퇴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상적인 생각하시는 분,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 부닥치기 시작하겠죠. 아, 그렇죠. 뭔가. 네. 다음 날인 8월 8일부터 10일, 네. 갑자기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으로 갑니다. 아, 중국 갔어요? 네, 중국에 가서 칭타오에서 이제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거든요. 네. 이때 이제 언론에서는 북한 뭐 7차 핵실험 위기를 중국이 역할 요청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실은 치포에 가입하라고 하는 미국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입을 해야 되니까 중국 너희들 좀 우리 입장을 봐줘. 뭐 내가 알아서 뭐 뒤에서 이렇게 좀 챙겨줄게. 뭐 이런 식의 제스처를 하러 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지금 이 상황이 그 바로 전에 펠로시를 패싱하고 바로 중국으로 달려간 거랑 다름없거든요. 예, 이 상황에서 미국이 펠로시가 온 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바로 오자마자 며칠 뒤에 3일 뒤에 중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아, 괘씸죄네. 가서 중국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입장에 네. 미국 입장에서 이거 완전히 도발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 이때부터 미국에 굉장히 큰 미움을 사기 시작을 했을 것이다. 정서적으로. 그렇죠. 이미 일단. 이 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도감청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못 들어지는 믿겠다. 거예요. 그렇죠. 이래도 못 믿겠는데 미국이 말이야. 어떤 나라입니까? 맘만 먹으면 뭐든지 중국하고 할수 또 있는. 뒷거리 하는 거 아니야? 네네. 당시에 아마 우리나라 최고의 그 뭐 외교가의 브레인들은 절대 이거를 뭐 이렇게 제안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어요.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잠깐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면요. 네. 2015년에 박근혜가 중국으로 가서 푸틴과 시진핑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기념절이었죠? 이 사진이 네네, 아마. 이때가 아마 무슨 중국 공산당 무슨 예. 기념을 하는. 예, 네. 거기 박근혜가 갔었죠. 네. 네. 그래서 이때도
중국에 갔을 때 미국이 굉장히 큰 자극을 받고 이것은 큰 도발이다라고 여겼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요 당시에 박근혜가 했던 말이 이제 통일은 대박이다.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그렇죠. 통일을 대박이다라고 미국은 하면서 통일되면 안 되니까 한국이. 네. 했을 때 이거를 과연 박근혜가 혼자 생각을 했을까?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됐던 최순실 지금 감옥에 있죠. 실질적인 대통령이었죠. 네. 최순실의 생각이 꼭 박근혜한테 반영이 됐고. 통일의 대박이라는 워딩 자체가 최순실 냄새가 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경험이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항상 윤석열의 행동을 굉장히 의심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때 바로 미국이 15년도, 16년도에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밀어붙입니다. 예. 잊지 못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 이후에 요때 우리나라 보수 다 박근혜가 뭐 탄핵되고 뭐 감옥에 가고 이랬을 때 네. 국민이 들고 일어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네. 뭐 보수 언론이 또 참여한 부분도 있고 네. 지금의 국민의힘 세력이 또 탄핵에 뭐 합류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뒤에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죠. 네네. 네. 당시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였고요. 그 당시에 부통령이 바이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이런 걸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의 행동을 이미 읽고 있다. 읽고 라고 있다. 보여지고요. 8월 15일 네. 다시 돌아와서 8월 15일입니다. 작년이죠? 네. 작년. 윤석열이 대담한 구상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담대한 구상. 네, 담대한 구상, 예. 담대한 구상을 제안을 합니다. 늘 뭐 킬체인 뭐 선제 타격 말을 하시던 분이 네. 미국이 도와줄 것, 비핵화시, 북한이 비핵화시 북한의 인프라를 지원하겠다. 라고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네, 비핵화할 경우. 이게 바로 이제 미국이 압박을 시작을 하는 거죠. 니들 우리 말 들어라. 네. 그리고 8월 17일 날 이후 윤석열 취임 100일 날에도 네. 북미 간 관계 정상화를 지원을 하겠다. 6번 이미지 보여주십시오. 네. 이때도 이제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뭐 윤석열은 사실상 마음은 뭐 선제 타격 막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미국이 야 그러면 안 돼, 니들 뭐 북한과 친하게 지내야 돼 이렇게 이제 계속 압박을 넣었겠죠. 이때 미국 ABC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 윤 정부한테 북한과의 군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남한의 핵 무장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윤석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NPT, 핵 확산 방지 조약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이게 계속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 이후에 지금 올 1월부터 계속 핵 이야기를 막 핵드립을 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랬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미국의 압박이 계속 진행이 됐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후에 또 8월 18일 날 통일부가 북한 비핵화 진전 따라 상응 조치를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김병상 기자가 취재해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 속에서는 네. 핵 문제라든가 비핵화 문제라든가 외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압박에 따라서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네. 오락가락하고 있다. 그런 걸 네네. 쭉 잡아주시는 거네요. 네. 네.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네. 우리나라 정부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도감청을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북한도 미국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그리고 나서 9월 8일 날 영국 여왕이 사망했을 때도 조문 문제 생겼을 때. 조문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그 뭐 1시간 가량 비행기가 출발을 늦추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조문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네. 이것도 아마 미국이 도감청을 이미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9월 29일 날 해리스가 DMZ를 방문을 했죠. 하면서 이때 갑자기 북한을 악랄한 정권이라고 이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 시기가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다음에 한반도의 정전 협정, 정전 선언을 하는 두 카드를 두고 만지작 하다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딱 기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정전에 대한 선언이 이제 물 건너가는. 자, 그런 올해 상황이 들어와서는 된 또 거죠. 어땠습니까? 올해 1월부터 좀 문제가 올 있었죠. 1월 달 되면서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이 갑자기 핵드립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맞아요. 윤석열이 뭐 미국의 핵을 공유하겠다, 전략 핵을 공유하겠다, 막 이런 얘기 뭐핵 공동 연습이라고 그랬다. 예, 연습을 같이 하겠다. 아주 대단한 말이었죠. 예, 그때 미국 기자가 바이든한테 물어봤을 때 짜증스럽게 NO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천방지축이구만. 네, 그래,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네. 그리고 1월 22일 날 윤석열 자체 핵무장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뜨거운 감자죠. 네네. 미국 입장에 봤을 때 한국이 핵무장한다는 건 굉장히 뜨거운 거죠. 그렇죠. 옛날 그리고 박정희도 그랬다가 완전 팽당했었잖아요.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더 좀 약간 좀 웃긴 거는 네. 미국의 3월 14일에 오세훈마저 오세훈마저 한국도 핵무기 보유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건 대신 드립을, 톡칭 해주는 예, 거죠. 한마디로 치- 오세훈이가. 시작하면서 뭐 다음 대권을 향한 윤석열한테 잘 보이려고 잘 하는 보이기 거죠. 위한 이제 그런 행보를 보였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미국은 윤석열 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도갑청을 하고 있었고 아마 이번에 미국 갔을 때 도갑청 네. 부분이 무슨 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는 내용만 있겠습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카드를 들고 흔들 겁니다 아마. 너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래?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라고 하면서 어떤 걸 요구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네. 이 모든 게 정말 불안하게만 한 그런 네,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련의 과정을 우리 김영상 기자가 쭉 정리해 보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어떤 정책을 갖고서 국가 외교 정책을 갖고서 미국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오락가락하니까 미국에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도감청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했을 것이라는 우리의 합리적 추측이 된 네. 거죠. 알겠습니다. 자, 김성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쏙보다 두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당한 적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는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훌륭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요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나는 기자들하고 하늘도 가.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